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복부 업도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 복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을 바로 복부 업도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복부 주변에 바로 위쪽을 차지하는 공간이 가슴에 해당이 되고 아래쪽은 골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복부라는 공간 안에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기계 장기들이 들어있고 비뇨기계 장기들도 이 복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복부를 나눠주는 그 경계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앞쪽과 가쪽을 이루는 거는 이 복부 앞쪽 그리고 이 옆구리 부위를 이루는 거는 바로 근육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근육 널 힘줄벽이라고 얘기를 해서 머스큘로 아포뉴로틱 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복부의 위쪽에는 이렇게 갈비뼈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골반뼈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이 골반뼈를 일리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엉덩뼈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엉덩뼈의 위쪽에 이렇게 능선이 있는데 요거를 바로 엉덩뼈 능선, 영어로는 일리아 크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위쪽에 있는 이 갈비뼈와 아래쪽에 있는 엉덩뼈 능선이 이 복부의 근육들의 부착점에 해당이 됩니다. 즉 옆구리 근육들은 이 갈비뼈부터 이렇게 일리아 크레스트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갈비뼈와 아래쪽으로는 골반뼈들이 근육들이 붙는 부착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근육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복부의 가운데에는 이 근육에서 이어지는 이렇게 넓은 힘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근육이 있고 이 근육 끝에 뼈대와 붙게 되는 힘줄들을 생각을 하는데 복부에서는 이 힘줄이 굉장히 넓게 판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아포뉴로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바로 힘줄인데 판 모양의 넓은 힘줄이라고 해서 널힘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부의 앞쪽과 이렇게 옆구리 옆쪽은 근육의 널힘줄 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와 볼게요. 복부의 위쪽은 횡격막이 존재하고 있죠.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횡격막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은 골반의 근육들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옆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복부죠. 이 다이아프렘을 경계로 이 위쪽을 소라식 캐버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골반 쪽은 펠빅 캐버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를 바로 업도미널 캐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업도미널 캐버티와 이 펠빅 캐버티는 사실 나눠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업도미노 펠빅 캐버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반 아래쪽에 이렇게 골반 근육들로 이 경계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복부와 골반을 나눠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가상의 선을 그어서 골반과 복부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가상의 선을 펠빅 인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퓨비스를 경계로 골반과 복부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복부의 뒤쪽을 이루는 거는 척추뼈와 그 뒤를 구성하는 근육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 보면 복부의 앞쪽과 가쪽은 근육 널 힘줄 벽으로 경계가 지어지게 되고 위쪽으로는 횡격막 다이아프렘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골반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뒤 배벽 쪽으로는 허리 척추뼈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복부는 굉장히 유연하죠. 모양이 변할 수 있는 주머니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계들을 업도미널 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업도미널 월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임신을 하면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방이 축적돼도 배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병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간 경변이 있거나 이럴 때 복수가 차기도 하죠. 그래서 복부라는 공간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다이아프렘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자세를 잡거나 뭐 걷기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이 복부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그 복부 안에 있는 속 내용물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복부를 둘러싼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 복압이 굉장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침이나 구토를 할 때 복압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로 와볼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복부를 해부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근육을 째고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장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장기들은 복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게 됩니다. 이 복막을 우리는 페리토니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막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 간단히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풍선과 주먹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풍선이 있고 여기에 이제 주먹으로 이 풍선을 밀고 들어가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주먹이 풍선을 밀고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풍선을 밀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먹을 바로 장기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풍선을 장기를 둘러싼 복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를 둘러싸는 이 복막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바깥쪽을 벽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장기와 접하는 쪽을 내장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막이 이 두 개의 층을 이루어서 장기를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대강 설명을 해볼게요. 나중에 다시 복막 내용이 나올 때 정확히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좀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이 복부 안에 이렇게 복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기가 파고 들어온 형식으로 이렇게 장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복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층으로 이 장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로 복막이 존재한다. 또는 어떠한 장기들은 이 복막에 완전히 둘러싸이지 않고 일부만 둘러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복부 안에는 굉장히 수많은 장기들이 있죠. 이렇게 장기들이 있을 거고 그 장기들은 이 복막에 파고 들어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장기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으로는 이렇게 복막이 굉장히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다 옆에다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얇은 복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장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복막 안에는 세포 외액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얇게 세포 외액이 존재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윤활 작용을 조금 해줍니다.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장기들이. 그래서 소화 관련 내장에 어느 정도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소화기 장기들이 보통 연동 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밀어내게 되는데 움직임이 가능하게 해주고 어느 정도의 완충 작용도 해주게 되는 거죠. 복막 내용이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복부의 구획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복부의 구획을 나눌 때는 보통은 이제 사사분면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사사분면 구획을 나눌 때 배꼽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배꼽을 기준으로 가로면을 배꼽 가로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랜스 음브리컬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정중선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라이트 어퍼 쿼드란트, 레프트 어퍼 쿼드란트, 레프트 로어 쿼드란트, 라이트 로어 쿼드란트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뉘게 된다. 신체 검진이나 피지컬 이그잼을 할 때 보통 이제 텐더니스, 압통이 있는지 눌러보게 되죠. 그리고 리바운드 텐더니스라고 해서 반동 압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라이트 어퍼 쿼드란트에서 텐더니스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용어 정리 몇 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일리아 크레스트 중에 가장 앞쪽에 가장 위쪽에 있는 거를 위앞 엉덩뼈 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엉덩뼈가 바로 일리악이죠. 일리악 스파인. 그 중에 안테리어 앞쪽 그리고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안테리어 수페리어 일리악 스파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앞 글자를 따서 AS, IS라고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에 알아두도록 하죠. 여기 한번 그림을 볼게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좀 지워보고 여기 일리아 크레스트가 있고 맨 앞쪽에 맨 위쪽을 구성하는 애가 안테리어 수페리어 일리악 스파인이라고 해서 AS, IS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ASIS부터 이 앞에 있는 퓨빅본까지 이어지는 인대가 있는데요. 걔를 바로 고삿인대, 인구얼 리가먼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용어를 조금 알고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복부를 9개의 구획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경계가 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 위쪽에 클레비클 쇄골이 있죠. 쇄골의 정중앙에서 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인구얼 리가먼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구얼 리가먼트의 중간점을 이어주는 요 선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빗장 중간면이라고 하고요. 미드 클레비큘라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 쇄골의 이 중간면을 쭉 내려주고
그리고 가로면은 여기 이제 갈비뼈가 있죠. 이 갈비뼈 밑을 이어주는 요 선을 바로 갈비 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브코스탈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일리악 크레스트의 맨 위점을 일리악 튜버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잠깐 다시 올게요. 일리악 크레스트가 이렇게 있고 그 맨 위에 이렇게 튜버클이 하나 있는데 그걸 바로 일리악에 있는 튜버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튜버클을 이어주는 선을 결절사이면이라고 해서요. 트랜스 튜버큘러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면을 통해서 이렇게 9개의 구획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여기를 명치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위 스토먹을 검사할 때 명치 부위를 보통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서브코스탈 밑면에 손을 넣어서 간을 신체 검진을 하기도 하죠. 이 안쪽으로 바로 간 리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 라이트 서브코스탈 에어리아 쪽으로는 간을 검사할 때 눌러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배꼽 주위를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9개의 구획으로 나누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복부, 업도맨 해부학의 서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복부를 둘러싼 근육들, 그리고 복막, 그리고 각각의 장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